안녕하세요. 지식테크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 번째 시나리오 제2차 한국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진 않았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던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이 기습을 한 것이며 중공군이 대만과 전투를 하는데 이긴 다음 타겟을 한국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군과 주한미군, 미군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곧 있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 보여서 많은 나라들은 군인들을 자국으로 모두 오게 하였고 전투 준비를 당장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대만의 많은 돈과 밀리터리 또 대만의 유명한 브랜드 등을 다 중국에 가져갔고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과 생각보다 많은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군사 1억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최신식 무기를 많이 갖고 북한으로 내려갔습니다. 북중연합은 한국으로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준비가 안 되었지는 않았지만 남방 한계선 쪽에는 국군 총 2만 명 정도밖에 없었고 많은 군사들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이유는 수도를 지키는 방어선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만 명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1억 명이 훌쩍 넘는 중공군과 북한군을 이기기는커녕 저지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2만 명의 국군은 병력 30%를 잃은 채 후퇴해야 했습니다. 후퇴를 현리까지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한강 방어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강 방어전투는 결국 패배했지만 중공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력 17%를 저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포기하고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정하게 됩니다.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옮기는 동시에 국군은 부산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주 쪽에서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국군 31만 명과 중공군 86만 명, 북한군 7만 명끼리 싸운 건데 병력수로는 우리 즉 국군이 많이 뒤처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공군 86만 명은 경험이 적은 군인들인 학도병들이었고 장비도 매우 구형 장비였기 때문에 국군은 수적 열세를 견디고 제2차 한국전쟁에서 첫 승리 전투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용문산 쪽까지 국군은 전진할 수 있었고 용문산에서 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겼고 용문산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대규모 티안반도 상륙작전을 실시하였고 국군은 세종특별자치까지 엄청나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종전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크게 패배했고 그나마 있던 병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임시수도 즉 부산에 있었던 400만 명이 넘는 예비군들이 있었고 1차 한국전쟁 즉 6.25 전쟁과 같은 방법을 써서 낙동강 방어선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낙동강 이남 지역 대구, 부산, 울산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북한 중공군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제2차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이 큰 승리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계속 할 때마다 병력이 많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공군도 많이 소비가 되었지만 1억 명이 훌쩍 넘어서 죽여도 사람이 끝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동강 방어선이 파괴되었고 부산, 울산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모두 북한 중국의 땅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한반도의 상한 처참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유엔군과 미군 한반도 대만에서만 전태가 일어난 것이고 한반도를 점령한 뒤 동남아시아와 중국 전쟁을 하고 전쟁을 끝내는 게 중국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유엔군과 미군은 한국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총 미국 약 150만 명, 영국 약 10만 명, 벨기에 약 1만 명, 호주 약 7만 명, 뉴질랜드 약 1만 명, 캐나다 약 9만 명, 프랑스 약 1,500명, 인도 약 10만 명으로 규정된 유엔군들은 울산 방어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갑자기 많아진 군사들을 보고 중공군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중공군은 무작정 후퇴하게 됩니다. 결국 중공군은 덕유산까지 후퇴하게 되었고 유엔군 57만 명과 중공군 100만 명이 덕유산에서 싸우게 됩니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엄청난 화력 때문에 많은 병력이 소비되었지만 인해 전술을 사용해서 유엔군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공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사기가 매우 높아진 국군은 함흥 삼륙작전을 통해 전진을 계속하다가 평양을 점령한 뒤 압록강 쪽에서 유엔군과 국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싸우게 됩니다. 중공군, 북한군도 갖고 있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싸우게 됩니다.
이 전투는 최후의 압록강 전투, 유엔군 약 183만 명, 국군 약 200만 명, 중공군 약 998만 명, 북한군 약 100만 명이 싸우게 됩니다. 유엔군은 엄청난 화력은 북한군을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으며 국군은 중공군의 많은 군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남은 중공군과 북한군들은 많은 장비를 버리고 뛰면서 나 죽어도 되라는 심정으로 국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국군은 많은 사람들을 전사시키는 건 쉬웠지만 끝도 없이 내려오는 많은 중공군을 처치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은 중공군, 북한군이 많이 내려오는 쪽에 아주 많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 순항 미사일에는 우리나라 미사일인 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민주주의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피해를 본 한국에게 한일전쟁이란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2장 한일전쟁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